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해서 반영할 거냐가 오늘 되게 중요한데, 우선 주말에 미증시는 반도체주 강세 보이고 또 가치주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오른 반면에 이제 소프트웨어주들은 좀 부진해서 지수 자체는 좀 혼조로 끝났죠. 그런데 반도체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점이 하나의 덩어리고, 또 하나는 이제 원자재, 금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베네수엘라 변수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를 이제 미국이 공격을 하고 대통령을 이제 미국에서 뭐 재판을 하겠다라고 지금 끌어다 놓은 그런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반영할 거냐, 이 두 가지 큰 덩이에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이게 되게 중요한 날인데, 특히 이제 잠정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 이게 이제 반도체 관련된 내용으로 반영이 될지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외에 뭐 중국 소비주라든가 통신 장비라든가 게임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난주에 되게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이어갈 거냐, 베네수엘라가 어떤 변수가 될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말에 미증시 보면 되게 독특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제일 많이 올라간 게 에너지고 그 다음에 산업재인데, 이 두 업종이 유난히 많이 올라간 게 그냥 가치주로 자금이 이동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정작 그 다음 날 벌어진 일을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쉐브론이라는 회사가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캐고 있는 그런 설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죠. 지금 돌이켜보면 이래서 에너지를 공격을 했나,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올라갔나, 이게 하나가 있고, 저 산업재에는 로키드 마틴이 저기에 들어가고요. 방산주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캐터필러, 중장비 업체, 재건하는 거. 이 기업이 또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미증시 올라갈 때 이런 게 미리 좀 위기설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미리 좀 대응을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읽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베네수엘라 문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공격한 이유는 제가 뭐 주말 증시 전망대 시간에도 정리를 해드렸죠. 표면적으로는 마약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약을 미국에다가 이제 들여놓고 있다, 이것 때문이라고 하지만, 트럼프가 이제 뭐 베네수엘라의 원유 시설을 우리가 관리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베네수엘라라는 원유가, 석유 매장량으로는 세계 최대입니다. 매장량만 놓고 보면. 근데 이게 질이 이렇게 개발하기가 좋은 석유는 아니에요. 예, 뭐 개발할 때 이게 사우디 거 같이 이렇게 개발했을 때 쉽게 가공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초중진리라고 중진류라고 그래가지고 가공하는데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원유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경제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좀 있죠. 근데 어쨌든 석유 자체는 최대 매장국이고 또 히토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중국하고 베네수엘라가 이제 친해지게 되고 이게 중국으로 넘어갈 경우, 뭐 이거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미국이 장악하기 위해서 넘어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동기가 지금 주식시장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주식시장에 영향이 어떻게 미칠 거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군사적으로 두 나라가 충돌할 가능성은 낮잖아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뭐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건 국제유가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국제유가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변수가 될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이켜보면 주식시장이 전쟁 가지고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을 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였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생겨서 그 두 나라가 싸우는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뭐 유가가 급등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곡물 가격이 폭등을 한다든가 이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만들어냈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주식시장을 끌어내렸던 거였잖아요. 결국에는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정도의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여기에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 나온 외신 쪽 기사 중에 정리해 놓은 기사를 하나 보면, 우선 단기로는 한 2~3%, 2~3달러 정도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정치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올라갈지 이 정도로 끝날지가 결정이 될 텐데,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 쪽에서는 야당,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야당 인사라는 건 친미 성향의 야당 인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인사들이 정권을 확보하게 되면 유가가 안정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망명 중인 야당 인사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될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기존의 집권 세력들이 그대로 정권을 내준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게 이제 수월하게 단계 끝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일단 좀 있다라는 게 있고, 근데 반면에 베네수엘라는 어차피 원유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30년 전에는 하루에 한 300만 배럴, 10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250만 배럴 정도 생산을 하다가 최근에는 100만 배럴 미만,
아마 한 80만 배럴 조금 더 되는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도 중국으로 가는 거 정도. 예,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지금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치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제 국유화 시켜놓고 나서 투자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러니까 투자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고급 인력들이 다 나가버려 갖고, 그걸 아까 제가 초중질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올리는데도 어렵고, 이걸 갖다가 이제 추출해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베네수엘라는 이게 이제 뭐 유가가 올라가는 쪽이든 안정이 되는 쪽이든 영향을 주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00만 배럴 정도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미국이 개입된다 하더라도 3년에서 5년 정도 걸릴 거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양쪽 다 영향은 그렇게 크게 길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뭐 쉐브론이라는 업체가 현재 하루에 한 12만 배럴 정도 생산을 뭐 물량으로 보면 거의 뭐 티도 안 나는 정도긴 한데 현재 시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쉐브론에 대해서는 주가에 관심을 갖겠지만 전체적인 국제유가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출렁거려도 추세적으로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에서도 생산량이 변화를 줄 정도의 심각한 사태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 시각은 이래서 국제유가를 흔들고 그래서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를 좀 바꿀 정도의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많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가지고 또 작정하고 흔들 수도 있으니까 이건 또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원유 매장량을 한번 돌이켜보면 베네수엘라가 매장량은 제일 많아요. 예, 그러니까 확인 매장량이라는 게 있고 그냥 단순 매장량이라는 게 있고 한데 어쨌든 매장량 자체는 어떻게 계산하든 베네수엘라가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생산량에서는 없어요. 이게 랭킹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20인가? 하여튼 그 정도까지 내려가야 베네수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원유의 수급에 영향을 줄 만한 나라가 아니긴 해요. 근데 직전에 이제 이란이 매장량 4위, 다음에 이제 생산량으로는 한 6, 7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이란을 폭격했을 때, 그때 당시에 유가가 단기적으로 확 올라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던 방향 그대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이걸 또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란 때도 저렇게 단기적으로 출렁거렸다가 결국엔 내려갔는데 베네수엘라 가지고 흔들기에는 또 다른 어떤 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뭔가 하나가 더 터지면 모를까. 그래서 재료가 합쳐지면 모를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정설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는 초반에 오늘 밤에 미증시 돌아가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가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변수를 제외하고 이제 코스피 이제 추이를 보면 박스권을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두 달 정도 제가 이제 그 12월 말에 박스권 정도 2달 정도 채우면 방향을 위든 아래든 잡게 된다. 그래서 방향을 잡게 될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위로 방향을 잡았잖아요. 벗어나 가지고. 근데 보통 박스권 가다가 위로 돌파를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새롭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을 기대하고 있는 건 역시 외국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12월 22일부터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거래일에 하루 매도했던 거는 그냥 마지막 날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이제 현금화 시키기 위한 어떤 일시적인 매도.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은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 때문에 혹시라도 저걸 돈을 메꿔야 되는 외국인들 일부가 매도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매도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은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들은 12월 22일 그때가 이제 환율이 안정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오면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환율이 계속해서 안정이 되고 국제유가가 안정이 된다라면 근데 원자재가 출렁거리면 그때 은 가지고 외국인들이 매도했듯이 또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 어떤 외국인들의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저 기간 동안에 매수한 종목은 1, 2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예, 두 종목을 4조 원 샀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쪽 카카오 네이버 샀고 2차 전지 사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 쪽 이런 것들을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장에서 요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느냐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업종별 수급 동향을 좀 잘 봐야 될 거고 또 하나 이제 코스닥은 절대 저항대 예, 그러니까 2022년 이후에 강력한 저항대로 작동을 했던 게 930에서 950인데 그 선까지 어쨌든 올라왔잖아요. 예, 그 선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오늘 이와 같은 어떤 재료가 눈앞에 딱 생겼죠. 이게 제가 이제 두 덩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기 시작한 게 한 덩이가 있었고 또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혹시라도 원자재를 출렁거리게 만들면서
또 이게 인플레이션 자극해가지고 금리 못 내리는 막 이런 쪽의 그림까지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시나리오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원래 흐름대로 단다라면 오늘 코스닥에서는 950을 넘어가는 시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뭐 베네수엘라 가지고 뭐 옛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이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긴 한데 뭐 어쨌든 시나리오 쪽에서는 이제 950 하필이면 또 중요한 저항대에 와 있는 상태라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가 오늘 좀 보면 되는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대형주 정도로 지수를 만들어서 그렇지 그 ADR,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 종목수 비율, 그러니까 아래 내려갔다라는 거는 하락 종목수가 늘어나 있는 상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오히려 과매도권에 가까워요. 예, 뭐 과열은커녕 지수는 과열이다, 뭐 박스권이다 어쩌고 얘기해도 상승 하락 종목수 비율, 종목들의 어떤 추이를 보면 오히려 과매도 쪽에 더 근접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베네수엘라 가지고 지수 가지고 어떻게 움직일 수는 있어도 종목 장세는 계속 나타날 것 같다가 핑계로 뭐 어떤 업종, 기존의 어떤 강했던 업종이라든가 어느 업종을 택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런 거 가지고 시장에서는 정신사납게 막 뭐 이런 베네수엘라 이런 거 쳐다보고 하겠지만 종목 장세가 지금은 진행될 거다. 그래서 뭐 기존에 어떤 지난주에 강했던 종목군들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위치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PBR 밴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2.06배가 2020년대 상단으로 작동했던 자리였는데 지금 2.06까지 올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하이닉스 한번 되게 올라가 있을 때 하이닉스 이지음 됐을 때 한번 이제 고비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되면 위가 뚫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그게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 주가가 좀 못 가고 있다가 추정치가 상향되면서 지금의 어떤 신고가까지 올라온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또 이제 이쯤에서 좀 일단 현금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투자자가 나올 만한 위치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적 추정치를 확인하려고 하는지 또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넘어가게 된다라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가게 되는 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부장이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난주에 또 따라서 크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도 소부장이 따라가는 종목은 몇 개 없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스닥의 어떤 메인 주도주가 계속 되는 건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하이브, 엔터주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한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또 반응한 측면도 있고, 또 하이브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이제 뉴진스 관련된 불확실성 해소된 것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주에 어떤 강했던 종목들이 그대로 가느냐. 그다음에 이제 또 통신 장비주가 또 강하게 올라갔었고 초낙폭과대죠. 엄청나게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는 게임주들도 올라가고 이거 이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항공우주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시장이 오늘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 또 하나가 더 있잖아요. 방산주하고 정유주. 그쪽 덩어리가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 강했던 종목군들이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다는 걸 매수가 세게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단타로 들어간 종목이 있을 거고 추세로 들어가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정유하고 방산이 오후장에서 만약에 밀린다면 그냥 단타 친 거예요. 단타 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세게 푸시하면서 계속 밀고 올라가고 내일까지 올라간다 이래버리면 시장이 베네수엘라를 의식한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강한 애들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이슈가 되는 종목군들 이 중에서 오후장에 어떤 종목이 이제 계속 버텨지는지 그러니까 이런 구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베네수엘라 관련된 종목군들의 오후장의 흐름, 정유라든가 방산주들 이런 것들 흐름이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적 발표 앞두고서 삼성전자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소부장이 어떤 수급을 받느냐, 그다음에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가 좀 올라갔고 지정학 문제까지 외국인들은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그대로 매수를 계속 해줄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주도주 구도,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부진하고 제약바이오 좀 순환매하듯이 올라가고 반도체 강하고 통신 장비 오르고 엔터 오르고 막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일관성 있게 말씀드리는 게 주포와 주도주가 있는 장이 되게 세다.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가 필요하거든요. 코스닥은. 그러니까 그런 업종이 어떤 게 될 거냐. 그러니까 이미 저는 코스닥은 종목 장세가 시작된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도주 찾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에 좀 집중해 보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제가 보여드리죠. 10% 제가 맨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강세라고 생각을 한다면 참깨 전략보다 수박 전략으로 간다. 그러니까 막 자잘한 종목 10바퀴 굴러서 뭐 1,000억 버는 거보다 덩어리 큰 거 몇 바퀴, 한 바퀴만 딱 굴러도 몇십조 버는 거기 때문에 장만 괜찮다면 수박 장세로 간다. 한 바퀴 콩 들어가지고 큰 돈 버는 거.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10% 올라가면 40조 원이 가치가 외국인들 보유지분 가치가 올라가고요. 하이닉스 26조 원.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저게 뭐 40조 원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올라가면 거의 70조 원 가까이 이제 기대 수익치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12월에 코스피 매수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예, 코스피 3조 5천억밖에 안 샀어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4조 5천억 샀고, 근데 겨우 4조 5천억 들어갔고, 자신들의 지분 가치는 삼성전자가 연간 거둘 수 있는 영업이익보다 더 많이 벌었거든요.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저 수박 전략을 계속 세우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웬만한 상황을 만들어 주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이 이번 주에 되는지, 저는 베네수엘라도 베네수엘라지만 이번 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 결과 그 이후에 이제 추정치의 변화, 이게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주초에는 베네수엘라, 주중반 이후에는 삼성전자의 어떤 흐름, 그리고 그걸 앞두고 외국인들이 어떻게 빌드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늘 부탁드리지만 이번 주에 만약에 돌발 사항이 생기면 장중에 긴급 방송 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